단장님을 줌으로 모시겠습니다. 우! 네. 이게 왜 이러지?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잘 들리죠? 예, 예. 음, 반가 센터 지금, 여기 한 200분 가까이 들어오셨는데요. 센터 규모 치고는, 정말 많은, 회원분들이 들어오신 것 같네요. 오늘 아침은요, 처음으로 저는 이제 저희 집 앞에 그 개천이 흐르고 있는데, 올 들어서 처음으로 이 개천에 얼었어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무척 지금 춥습니다. 제일로 추운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은요,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저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뭐 난방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연탄을 많이 뗐어요. 뭐 장작도 많이 뗐지만 일부는 이제 연탄을 많이 떼다 보니까 이게 왜 또 나가지? 네. 연탄을 많이 떼다 보니까 당시에는 뭐 구들장이나 이런 게 완벽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정말 사흘에 한 번씩 연탄가스로 이렇게 실려가는 동네에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은 뉴스에 뭐 연탄가스로 뭐 쓰러졌다 이런 얘기를 좀 연배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분들은 아마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저도 어린 마음에 정말 일가족이 연탄가스에 쓰러져서 당시에는 차편도 없고 하니까 정말 리아카에 그 가족을 싣고 병원으로 이렇게 정말 냅다 달리는데, 그래도 동네 할머니가 겨울에만 먹는 우리 동치미 아시잖아요. 그 동치미 국물을 먹지도 못하는 그분들에게 동치미 국물 먹으면 좋아질 거라고 하면서 어거지로 막 먹이려고 했던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나요. 참 당시에는 모두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모두가 가난할 때에는 가난이 없다. 그 자체가 삶이고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절대 빈곤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대적 빈곤만 있어요. 내가 남보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거지, 과거처럼 뭐 절대적 빈곤은 우리 사회에 그렇게 없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 여기 반가반가 센터에도 두 세대가 있을 거예요. 무슨 세대냐? 코로나 이전 세대, 코로나 이후 세대. 뭔가 두 분이 모이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뭔가 이 이질감이 있어. 그 코로나 이전 세대끼리는요, 야, 우리가 세미나 할 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다 좋아도요, 공감대만한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말은 안 해도 통하는 게 있는데, 코로나 이후 세대는요, 울먹은 소처럼 눈만 꺼먹꺼먹거리고, 저게 지금 무슨 소리야? 그래서 제가 애터미에도 어느덧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전 세대, 이후 세대가 이렇게 듣는 모습만 봐도요, 이분은 코로나 이전 세대, 이분은 코로나 이후에 애터미 정보를 받는 분이다. 그게 이렇게 구분이 정말 돼요. 지금 여기는 각자가 뭐 어떤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정말 우리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시간은 10년이 1년 같다고.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빠르고, 정말, 금년 초도, 이 코로나 팬데믹에 벌써 또 새해가 밝았구나. 어쩌고 저쩌고 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길거리에 벌써 캐롤송이 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가 보이면서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또 이렇게 가는구나 싶으니까 뭔가 참, 너무도 빠르게 흘러간다. 그게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또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또 이 4인 이상 모임이 뭐 이렇게 식당에도 출입이 안 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히 좀 다운되어 있는, 뭐 이렇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분들은 이 어려운 시국에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중한 시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지금 뭐 러시아 분들도 보면 저희 팀이 있는데 하루에 막 3만 5천 명씩 확진자가 생겨요. 3만 5천 명씩. 그래도 그냥 정상적인 것처럼 막 세미나 다 한다니까요. 그거를 보고 저는 3만 5천 명씩 나오는데 저렇게 할 거 다 하는 게 뭐지? 죽을 사람 죽으라는 건가? 예? 살 사람 살으라고 하는 건가? 근데 이분들은 건강을 잘 좀 챙기시라고 하면요.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해모임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아, 그래도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이 우리 애터미 해모임보다 더 좋은 것은요. 이 애터미 성공을 꿈꾸는 자를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예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희망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 작동이 그 순간 정지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희망을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그 순간 작동이 금지되는 거,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병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있는 우리는 정말 오늘 하루도 우리 회장님께서 일신 우일신 정말 나날이 새로운 애터미처럼 나날이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뭐 두려움이 없는 거죠. 예. 정말 우리는 뭔가 할 게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사실은 우리 남성분들은 이렇게 눈을 뜨면은요, 남자들은 이렇게 뉴스를 보는 게 통상 이렇게 관례예요. 저는 이제 모닝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커피 한 잔을 내리면서 뉴스를 보고 할 때마다 늘상 느끼는 게 있어요. 좋은 뉴스는 별로 없고요. 그 뉴스에 각종 뭐 테러면 테러, 화재면 화재, 최근에 뭐 제주도도 지진으로 좀 시끄럽습니다만 지진부터 시작해서 사건 사고로 한 해면 전 세계 하루 동안 수백 명이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오늘만요? 아니요. 내일도 그래. 내일도. 아니요. 모레도. 들패도. 계속 반복돼요. 단 하루도 조용히 지나갈 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모니터 앞에 서로 이렇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앉아 있잖아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요 정말 행복하다. 왜? 만약에 그 뉴스로만 듣는 사건 사고가 내 가족 일이고 내 일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당장 이거 좀 끄고 빨리 달려나가야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눈을 떠보니 내 일상에 아무 일이 없고 정말 행복하다. 예, 정말 행복하다. 한번 이제 우리 힘차게 외치고 시작할까요? 정말 나는 행복하다. 예, 예, 나는 정말 행복하다. 예, 예, 감사합니다. 소리는 안 들려도요. 이 입모양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고 해야 행복한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처럼 저하고 우리 반가반가 센터에 있는 분들하고 지금 중간에 통역이 없잖아요. 우리가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접촉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통이거든요. 소통이 안 되니까 중간에 이제 통역하는 분이 있잖아요. 특히 저도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서 느끼는 것은 내가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정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 애터미는 검증이 끝났으니까 그분들이 우리처럼 무슨 몇 천만 원을 벌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세끼 가족이 안정적으로 참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박한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이 애터미는 당신들을 속이지 않아요.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당신 생각만 바꾸고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정말 여기서 자리 잡아서 오토 판매사만 돼도 당신이 꿈꾸는 세상을 갖고 갈 수 있다. 이 얘기를요, 진짜 가슴으로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 사람 눈빛이 너무 간절하니까.
근데 이게 언어가 안 되니까 중간에 통역을 두고 하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해요. 그냥 다른 말만 팽팽 돌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가슴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못 하고 그냥 다른 말로만 뱅뱅 돌리고 통역하는 사람은 내 입만 보고 있으니 이게 전달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처럼 지금 중간에 통역 없이 정말 어떤 감정까지도 전달이 될 수 있는 우리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예, 몰라서 그렇지. 우리 성경에도 정말 언어가 혼잡해서 흩어졌다. 정말 저는 그 마음이 진짜 맞고요. 해외에 가더라도 대화되는 사람하고 꼭 같이 앉아 있어요. 근데 대화가 안 되는 저 리더, 거기하고 한마디라도 더 뭔가 주고 싶은데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 대화되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 통역이 없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통역을 두고 교육하고 한다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심정임 총장님 중국 줌교육 할 때 보니까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싱글싱글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내가 할 말을 다 못 한다는 게 엄청 그 안에 이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예. 내가 할 말을 다 못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우리는 지금 여기에 편안하게 또 내가 설사 실수를 해도 좀 봐줄 것 같은 분들이 다 있어서 예, 마음적으로 참 편안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뭐 새로운 것을 배우고 느끼고 그런 시간은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틀어진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일 뿐이다. 각자 애터미의 비전을 보고 뛰고 있지만 우리가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다 보면 틀어지거든요. 그걸 조타수가 이제 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틀어진 모든 것을 다시금 모여서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지 매번 새로움을 뭐 얻어간다. 그런 어떤 시간은 아니죠. 매번 모일 때마다 새로운 것을 얻어가는 마케팅이라고 하면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이상한 마케팅인 거예요. 매번 할 때마다 세미나에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 그거는 이제 망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우리가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듣는 게 비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줌교육으로 하는 게 정말 어색하고요. 이렇게 해도 다 전달이 될까? 그런 마음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린 전 세계 가장 큰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네, 잠깐만요. 가장 큰 나라가 러시아인데 또 뭐 중국도 만만치가 않죠.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를 봤더니 이분들은 제법 소통들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물론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500km 정도는요 간다고 안 하고 출발하는 곳이 러시아입니다. 예, 500km는요 나 갔다 올게 하면 아무도 안 물어봐. 적어도 800km 이상 가야 나 어디 갔다 올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서울에서 나 갔다 올게 하고 500km 달리면요 바다에 푹 빠집니다. 정말 작은 나라죠. 참 학교 다닐 때 우리 지리 선생님이 우리나라를 너무 아끼셔서 세계 지도를 그릴 때 우리나라를 세계 지도만큼 크게 그려 놓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참 작은 나라의 민족성이 정말 세계를 뒤흔들고 지금 우리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반나절 사이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화상으로는 인사를 드려도요. 비즈니스 상으로는 전화로 해서는요. 성사가 안 됩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화로 뭐 비즈니스가 안 돼요. 우리는. 왜? 직접 달려와야 돼요. 반나절 사이에 있으니까. 그게 우리 모두가 몸에 밴 습관이에요. 그런데 러시아는요. 제가 모스크바 가보면 모인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면요. 2,000km, 3,000km, 4,000km. 저는요. 빙그레 웃어요. 거긴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요. 바이카로스 아십니까? 바이카로스요? 누가 거기다 갖다 놨습니까?
예, 바이카로스 몇 킬로 떨어졌어요? 5,300km 떨어졌는데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사소한 비즈니스 때문에 5,000km를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사소한 비즈니스 때문에 2,000km를 가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허용 범위가 있어요. 사소한 비즈니스는 전화로 우리를 따지면 이렇게 줌으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묵시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요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이분들은요 소통 창구가 나름대로 이렇게 갖춰져 있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었어요. 반나절 사이에. 정말 스폰서는 스폰서대로, 파트너분들은 파트너대로, 내가 뭐를 하자니 할 건 없고, 가만히 있자니 더 불안하고, 하자니 할 게 없고, 스폰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렇게 모두가 다 멘붕이 이렇게 온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다 거할 만하게 진화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거기에 맞게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잃은 것도 많지만 참 배운 것도 많다, 얻은 것도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애터미의 윤리자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코로나도 윤자위에 출두를 시켜서 아주 그냥 영구 제명을 시켜버리고 싶은데 회원이 아니라 출두를 못 한다네요. 참 어떻게 회원 등록을 어떻게 시켜서 영구 제명을 시켜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 온다는데 할 말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뭐 어찌됐든 모든 것은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군 생활을 좀 했잖아요. 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정신무장이거든요. 상투적으로 정신무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성분들이 많으실 텐데 군대 얘기하는 것처럼 재미없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베트남전을 보더라도요. 남베트남, 북베트남 지금이야 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하고 가까운 나라가 됐지만 당시에 미군이 그 베트남전에 쏟아부은 병력만도요 50만 명이 넘어요. 당시에 최첨단 하이테크 무기를 베트남전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자가 돼서 미국 재정이 흔들거릴 정도로 그렇게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결과는 어찌 됐어요?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패배. 예.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사태 봐보세요. 미군이 우리는 몰랐지만 미군이 남겨준 무기를 보니까 정말 지금으로 봐도 최첨단 하이테크 무기가 다 거기에 놓고 왔어요. 당시에 적국은요 정말 이 뭐라 그럴까 우리로 따지면 완전 재래식 무기 그 부대에게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나라가 넘어갔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늘상 생각했던 것처럼 승리의 요인은요 많은 사람은 무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리의 요인은요 무기가 아니에요. 승리의 요인은 뭐냐면 무기를 들고 있는 구성원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 이 애터미는요 어떻게 보면 비유를 하면 최첨단 하이테크 무기예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 애터미 도구를 우리는 만났잖아요. 그러면 최첨단 하이테크를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여기서 자리를 잡지 못하면 그거는 본인 잘못이겠죠. 차제에 여기 계신 분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을지라도 다시금 나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같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뛰다 보면요 분명히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목표를 정해잖아요. 그럼 분명히 가는 길이 달라지고요. 오늘 오후부터라도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요. 네, 정말 다시금 일신의실처럼 매일매일 어떤 새로운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ABR 여기에 계신 분들은 ABR을 정말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ABR은요 정말 성공의 필수 코스입니다.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약간 그래도 넓은 대륙에 있는 이런 나라에서 일했던 리더분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수천 킬로 달려가서 사업을 할 때 지금처럼 이런 ABR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지금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예. 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면 좋은 게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애터미의 성공자들을 보면 마치 저분들은 무엇이 남아서 무엇이 넘쳐서 저것까지 간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니요. 제 기억에는요. 차고 넘치는 분들은 다 도태됐어요. 정말 어떤 부족함이 우리를 진화시켰고요. 결핍이 우리를 변화시켰다니까요. 그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당시에 부족함이 하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지금 성공자 자리에 죄송한 얘기인데 없습니다. 네, 정말 그래서 명단 작성의 최우선은 간절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지금도 이제 또 다시 또 거리 제한이 생겼잖아요. 이럴 때 더욱 필요한 것은 ABR이다. 그래서 단비 갖고 우리 모두에게 갈증을 해소하는 것처럼. 그래서 ABR에 초대하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요. 나는 10명, 나는 20명 초대할 수 있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해를 잘못하신 분이에요. ABR은요. 내가 알을 낳아서 정말 병아리가 될 때까지 품는 심정으로 이 끝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이 어떤 방송을 완강시키는 완강자. 예? 완강자. 완강자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요. 완강자 그분은 직급이 뭡니까? 라고 물어. 그 직급이 아니에요. 완강자는. 끝까지 듣게 하는 거예요. 예. 병아리가 될 때까지. 그러려고 하면요. 몇 명 초청해요. 많으면 2명, 1명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대상자가 많은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짜 저 사람은 잘할 사람이에요. 성장 동력이 있어. 근데 무슨 말만 하면 다단계라고 피해가고요. 무슨 말만 하면은 뭐 좋다고는 하는데 안 들어와. 그분이 ABR의 선별 대상자 1순위라니까요. 그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듣게 하는 거죠. 안 들을 사람은요. 분명히 저 사람은 말은 대답은 했는데 듣지 않을 사람이다. 같이 가서요. 스마트폰 켜놓고 야 이리 와 바빠 너 빨리 와 이거 1시간이면 끝나니까 빨리 와 해서 같이 들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분은 이미 정답이 나와져 있는 그런 거를 왜 나한테 들으라고 그래 귀찮게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같이 듣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TV에 눈에 익었던 뭐 면역학에 대해서 남재원 원장이 나온다든지 저 사람이 애터미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애터미 왜 나왔어? 그러면서 문턱이 낮아지고요. 여기에서 막 큰 직급자들이 안 나오잖아요. 예? 막 무슨 몇 천만 원 벌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오히려 이하감이 생기고 또 센터나 세미나 잘못 데리고 가면 시작도 안 했는데 막 리더가 나와서 막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니 뭘 포기하지 마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거부감이 드는데 우리 ABR 코스는 보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애터미 이런 거였네 뭐 내가 거부할 일이 없네 초청하면 100%는 다 소비자는 됩니다. 예? 소비자가 다 돼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면 되니까 특히 우리 같은 원서버 마케팅에서는요. ABR 코스를 지금은 나한테는 그렇게 필요 없다 하더라도 적극 동참해서 이거를 활력소를 해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모든 세상은요. 준비된 자의 것이에요. 준비된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ABR 코스를 완벽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헝가리에 리더가 나왔어. 헝가리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 그러면 자료 주고 뭐 주고 열심히 하세요. 뭘 열심히 하냐고요, 지금. 거기서 이억만리 떨어진 데서. 그렇게 안 된다고요. 사람은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우리 ABR 코스 이런 게 있는데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한 달 배우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사람은 오히려 그걸 더 원해요.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러면 ABR 코스 들어와서 보세요. 예. 보면은요, 이 DNA 인자가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인자가 있는 분은요, 그때부터 뭐예요? 질문이 쏟아지고요. 질문이 달라요, 리더는. 예.
그러면 DNA 인자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3년 내 질문이 똑같은 사람. 예. 그 사람은 인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질문이 똑같아. 만날 때마다. 발전이 없어. 발전이. 딱 들으면 알아. 그런 분들이 ABR을 듣고 내 라인에 전 세계의 각 나라의 언어대로 ABR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리더가 나왔을 때 보고 아, 애터미가 이런 거였구나 하고 들을 때 소통이 중요하니까 거기 현지에 있는 로컬, 한국말을 하는 로컬을 그 리더를 찾아서 같이 들어. 그러면요, 거기서부터 뭐예요? 실마리를 풀어나가는데 ABR이 최고다. 예, 우리 같은 원서버 마케팅이요. 나중에 코로나가 풀려서 내 라인이 전 세계 다 있어서 미국 갔다가 러시아 갔다가 브라디보스톡 갔다가 중국 갔다가 중국이 또 인도 갔다가 그 전 세계 한 바퀴 사력을 다해서 돌고 딱 오잖아요. 축 사망입니다. 네? 축 사망이에요.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ABR 코스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리 같은 원서버 마케팅에서는요. 최고의 그 코스예요. 그러니까 그 요 ABR을 최대한 여기 계신 분들이 일심동체에서 어떤 팀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예요. 많은 사람은 세미나를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세미나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ABR은요. 각자 파랑개비를 들고 전체가 같이 뛰는 겁니다.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증샷도 올리고 막 하는 거라고요. 예. 지금 이 ABR을 소홀히 해놓으면요. 나중에 그런 리더가 나왔을 때 줄 게 없어요. 뭔가는 좀 케어를 하고 싶은데 줄 게 없다고.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잘 다듬어 놓으세요. 뭐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그 애터미를 가만히 보면은 역시 소비자가 버텨주는 사업은요 무조건 성공합니다. 예, 소비자가 버텨주는 그건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인정하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 마케팅에서는요 버티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다만 순서만 다를 뿐이에요. 무한대 마케팅. 만약에 한국에서만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마케팅들은요 법인이 따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회사가 전 세계로 다 나갑니다. 자랑거리는 되지만요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나가는 게 진짜 비전이죠. 내가 나가는 게. 내 밑에 미국 사람, 러시아 사람, 한국 사람, 뭐 중국 사람 이 섞어져 나가는 게 이게 엄청난 비전인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다니까요. 예, 이런 무한대 마케팅에서는요. 예, 절대로 용기 잃지 마세요. 예, 순서만 다를 뿐이지 무조건 됩니다. 참 회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초기에는요 진짜 없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애터미에 뭐 저를 비롯해서 없는 분들이 많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오지금은 거지 같은 사람들만 와가지고 내가 거지 왕초였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거지가 아니니까 그 얘기를 하지 지금 거지인데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없는 사람들만 온 거예요. 답답할 정도로. 거지가 거지를 데리고 오지 누구를 데리고 오겠어요.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에? 지금은요 완전히 달라요. 트렌드가 완전히 틀어졌어요. 지금은 과거에 그래도 성공자 자리에 있던 정말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 특히나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은 잘 나가는 대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계속 잘 될까? 내 가족을 지켜줄 수 있을까? 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지금 두려워한다고요.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정말 애터미에 관심조차도 없는 분들이 지금은요 애터미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귀 기울입니다. 지금은 들어줘요. 그래서 명단 작성을 다시 해서 강하게 거부했던 사람도 다시 대시해봐라. 분명히 변해 있다. 왜냐면요 사람은요 정말 위기가 오거나
원대한 꿈이 생겼을 때 변한답니다. 사람은요, 징그럽게 안 변해요. 얼마나 고집센데요. 안 변한다니까요.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 자기가 암 선고를 받거나 이랬을 때 사람은요, 완전히 변합니다. 완전히 변해요. 모든 걸 내려놓게 되고 변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꿈이 생겼을 때 사람은 그때 변하지 어지간해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환경이 정말 차고 넘치는 분들이 오는 분위기다. 그래서 다시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분은 안 할 거야라고 하지 마시고 대시해 보세요. 그러면 옛날에는 점잖게 거부했던 분들, 아, 해모임이요? 그거 놓고 가세요. 그 계좌번호 적어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왔으니까 해모임은 내가 사줄 테니까 두 번 다시 나한테 오지 마세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은 애터미 안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느껴질걸요? 예. 피부로 느껴요. 저는 피부로. 예. 야, 참, 이제 드디어 이 애터미가 정말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우리가 시작할 때 정말 애터미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아메이, 우리가 바라보는 누스킨, 우리가 바라보는 허벌라이프 정말 존경의 대상이었고요. 넘사벽이었어.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했던 이 글로벌 기업이 다 아시잖아요. 네? 몇 년 전에 우리 회장님이 직판 회장이잖아요. 유통의 직판 회장. 유통의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10대 회장은 아모레 퍼시픽 회장님이었고 11대는 네트워크 마케팅 경영자가 최초로 유통의 대통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이 기업들, 우리가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이분들이, 이 CEO 되시는 분들이 이 애터미의 성장 비결을 정말 듣고 싶다. 그래서 멕시코에 초청을 해서 회장님이 멕시코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그리고 2시간 동안 브리핑을 해줬잖아요. 우리 애터미는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이 짧은 기간에. 요지는 뭐예요? 노래에도 나오잖아요. 유통 별거 아니야.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사람들은 몰려드네. 예. 그 간단한 말을 2시간 설명하고 왔다니까요. 그걸 더 줄여볼까요?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에요. 예. 그걸 이심전심으로요. 전 세계 다 통하는 거예요. 예. 그분들이 애터미를 보고 뭐예요? 벤치마킹 한 거예요. 아, 저렇게 성장을 했구나. 참 정말 기적이죠. 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현재 생각은 자유니까 내가 애터미를 만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터미가 내 손에 없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예? 희망이 없는 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 또 어떤 분은 애터미를 괜히 해가고 주변에 상처받고 내가 이게 뭐냐고 내가 이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분도 있겠죠. 지금은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 영광은요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이 정보를 준 스폰서에게 이 시간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애터미 정보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의 어떤 정보를 통해서 온 거지.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애터미 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애터미를 하는 거지. 애터미 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애터미를 했겠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우리 남성 사업자분들이 많고 일부 있는데 특히 우리 남성 사업자 또 연배 되신 분들 또 연금성 소득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이 애터미를 해서 다시 자존감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풀리잖아요. 과거에 코로나 전에도 서울 아파트 이런 데서는 바자회를 많이 합니다. 바자회를 할 때마다 방송 나오는 게 뭐예요? 집안에 필요 없는 물건이나 쓰지 않는 물건이 있으면 전부 좋은 곳에 쓰게 들고 나오시라고. 그래, 어떤 아파트는 보니까 80%를 전부 남편을 데리고 나오셨대잖아요. 우리 여기 남성분들 바자회에 이제 코로나 끝나면 끌려가면 안 됩니다. 예? 최소한
오토 소비자라도 되면은요 절대 끌려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도구를 만나서 예,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절대로 예, 코로나가 끝나고 바자에 끌려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그 초기에부터 쭉 시작하면서 정말 2급 장애 아들을 두고 또 집사람은 또 집을 나갔고 나보다도 이 장애인 아들 뭐 당시에 뭐 3살인가 되는 이 아들 미래를 위해서 나는 애터미에서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그 외에도 정말 간절했던 분들 그때도 제가 사회를 쭉 보면서 참 내 성공보다 저 사람이 먼저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았고 어렴풋이 기억에 많이 나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성공자 이렇게 단상에 오르고 할 때 말은 안 하지만 그분들은 어디 갔지? 저는 찾게 돼요. 그분들은 뭘 하고 있을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제 어떤 무거운 그 마음가짐이 많았었는데 언젠가 우리 이성현 박사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지금 그 자료를 지금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지만 언젠가 이성현 박사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인내하고 버티는 것도 그 사람의 지능이다. IQ다.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 가슴속에 막혀있는 뭔가가 뻥 뚫렸습니다. 예, 뻥 뚫렸어요. 정답을 얻었어요. 그 이후로는 그분들을 좀 덜 찾았던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좀 내려놓은 거예요. 아, 맞다. 인내하고 버티는 것도 그 사람의 지능이고 IQ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버티고 계신 분들은요. IQ가 엄청 뛰어나신 지능이 엄청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예. 맞아요. 그분들도 정말 누구보다도 성공을 꿈꿨던 분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애터미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두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발자취를 다 나름대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회사가 완벽히 갖춰져 있으니까 나만 변하면 돼. 그런데 실패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변해야 돼. 그래야 내가 성공해. 마케팅이 이렇게 변해야 돼. 그래야 내가 성공해. 스폰서 저 누가 변해야 내가 성공해. 그렇게 주체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자꾸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만 변하면 된다라고 성공자의 특성은요. 나만 변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실패자는요. 예, 실제로 전에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요. 우리 애터미 마케팅에 국장이 나오면 내가 손에 장을 쥐진다고 하는 사람이 초기에 있었어요. 진짜로 회장님 앞에서 예, 회장님 이 마케팅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마케팅에서 국장이 나오면요. 내가 손에 장을 쥐진다니까요. 그 사람은 지금 안 보이는데요. 예, 지금 언제 보면 손에 장을 쥐져야 되는데 두려워서 그런지 안 나타납니다. 예? 초기에 그랬다고요. 지금 뭐 국장이요. 이름도 모르는 국장님들이 엄청나게 예, 많죠. 그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실패자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적응적 다수의 말을 듣지 마세요. 세상에 적응적 다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이게 창조적 소수라고 있죠. 말이 좋아 창조적 소수 좋은 말로 표현한 거고요. 약간은 또라이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예. 요즘은 이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애터미 회장님이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를 새로 쓴다라고 기치를 내걸고 출발을 했을 때 회장님은 창조적 소수예요. 0.1%, 0.1%. 예. 당시에는요. 이베스트, 주코 이런 데서 막 돈 잃고 자살하고 사회적 분위기가요. 최악이었어요. 그 분위기에 이 애터미가 출발을 하는데 0.1% 창조적 소수고요. 0.9%는 누구냐?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당신 말이 맞다. 이게 0.9%예요. 그래서 1%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1900년도 초에 헨리 포더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다 요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차량 한 대 값이 당시에는 기차보다 비싼데 누가 그걸 타고 다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량화가 되니까 석유의 왕, 록펠러는 마약이나 하고 불량배로 있다가 자동차는 뭐로 간대요? 그러니까 헨리 포더는 어떻게 보면 우리 바한길 회장님처럼 창조적 소수예요. 근데 자동차가 대량화된다라는 거를 믿는 사람이 누구냐? 록펠러죠. 그럼 록펠러는 그 자동차는 뭐로 간대요? 봤더니 기름을 떼고 간대요. 아, 기름을 떼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아버지가 돈이 좀 있었나 보죠. 그래서 아버지 나 저 사업하게 돈 좀 주세요 했더니 불량하러 있는 자식이 사업한다 보니 그 부모 입장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있는 돈 없는 돈 줬을 것 같아. 열심히 해보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전국의 주유소를 다 차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돈으로 그 이제 그 헐값에. 진짜로 자동차가 대량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넣으려고 봤더니 주유소를 전부 다 록펠러가 다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설이 나오죠. 어떻게 저놈이 다 독점을 하냐. 그래서 미국 정부가 나서서 야, 네가 먼저 정보를 듣고 한 거는 맞지만 이거는 공정하지 않아. 시장에 어느 정도는 내놔.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한 공정거래법이 우리 한국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해 해서 시장에 이 정도는 내놓아해서 내놨단 말이에요.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록펠러는 헨리 포드의 말을 믿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한길 회장이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를 새로 쓰겠다라고 기치를 내걸고 했을 때 다 믿었겠냐고요. 예. 안 믿었죠. 그런데 그 말을 믿은 사람, 그게 지금의 성공자 분들입니다. 그게 0.9%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예. 그 길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대로 오기만 하면 됩니다. 예. 뭐가 두려워요? 그 엄동설 안에 맨 흰 눈 높인 그곳에 맨 앞에 가는 사람이 제일로 두려운 거예요. 발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요 수천 킬로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뒤에 두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뒤에 오는 사람은요 그냥 그 발자국대로 아무 생각 없이 와도 죽을 일이 없다니까요.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예,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어, 그래서 이제 현재 애터미는 그렇지만요. 10년 후에 애터미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애터미를 한번 우리가 그 시간을 한번 시간 여행을 가보자고요. 지금은 애터미에 회장님도 계시고 지금은 뭐 성공자 분들도 있고 다 하죠. 근데 10년, 20년 후가 되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젊으신 분들이 애터미의 주인공들이에요. 애터미를 이끌어 가실 분들이라고요. 예. 우리 여기 사회를 보고 있는 우리 조국장님이신가도 우리 애터미에서 큰 일을 하실 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20년 후에는요. 윤자이도 우리가 못해요. 왜냐면요. 귀도 안 들려. 전부 다 보청기 끼고 나와가지고 무슨 뭐 말만 하면은 뭐라고 뭔데 회의가 되겠어요? 누구는 뭐 전부 휘체를 끌고 휘체 있잖아요. 그거 막 끌고 오고 누구는 뭐 그때 5년 전에 누구는 갔어 했었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축의 전환에 나오듯이 축의 전환 책에 나오듯이 10년 그러니까 10년 후가 되면요 지금의 세상은 없다. 10년 후가 되면 지금의 세상은 없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 급박하게. 우린들 뭐 그렇게 안 변하겠습니까? 어찌됐든 여기 계신 분들이 주인공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가셔야 돼요. 지금 있는 회사를 이끌어가는 모든 분들이 계속 저렇게 끌고 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예. 이제 좀 10년 지나고 뭐면요 진짜로 대화가 안 돼요. 보청기 껴도 잘 안 들려. 예. 그래서 10년 후 애터미를 생각해 보면은요 전 세계 직판 시장의 1위 기업이 됩니다.
다 인정하실 거예요. 전 세계 이 속도대로 가면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정말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 직판 사업의 1위 기업이 바로 애텀이다. 우리가 초기에 애터미 사업 할 때 그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하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메이 같은 건가 봐요. 네, 아메이 같은 건가 봐요. 애정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요. 아, 예, 뭐 아메이 같기는 한데 우리가 농사도 보면 땅콩 농사, 벼농사가 있듯이 예, 벼농사를 땅콩 농사 짓듯이 하면은 다 말라 비틀어 죽고요. 또 벼농사 하듯이 땅콩 농사를 지어서 아침 저녁으로 땅콩 익었나 안 익었나 셀이 그냥 들었다 놨다 하면요. 그 땅콩이 여물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농사는 맞아요. 농사. 그런데 벼농사와 땅콩 농사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메이 같은 건가 봐요 했을 때 그냥 귀찮으잖아요. 귀찮으면 예 맞아요. 그런 회사 비슷한 겁니다. 이러고 그래도 내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분한테는 금방처럼 거기는 벼농사고 우리는 땅콩 농사다. 그래 다른 점을 이제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말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애터미 같은 건가 보죠? 아, 예. 애터미 같은 건가 봐요. 이제는 트렌드가 완전히 틀어진다. 아메이 같은 회사인가 봐요. 이게 아니고 이제는 애터미 같은 회사인가 봐요. 이게 아마 대중적 언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애터미는 가장 많은 성공자가 나오는 기업이 될 거다. 가장 많은 성공자가 나올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애터미는 전 세계 가장 많은 멤버를 가진 회사가 될 거다. 예, 멤버십. 멤버가 파워예요, 파워. 예, 앞으로는요, 멤버십, 이 멤버가 파워라니까요. 이거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예, 바인 파워는 아무도 무시 못하니까. 그래서 가장 회원이 많은 회사. 그 다음에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를 진출한 나라. 예, 저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요. 저 오지까지 안 나가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예, 나가지도 않아도 될 때까지 다 나가 우리는. 예, 이 제품 가격이 정말 우리 그 생필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쓸 수밖에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쓸 수밖에 없는 또 이게 가격이 이러다 보니까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다 보니까 나가지도 안 할 때까지도 다 나갈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 우리처럼 글로벌 기업으로 많이 나가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을 거다. 예. 이런 데를 뭐라고 하냐면요. 주식으로 따지면 저평가된 초우량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니 주식이 뛸 때 사야 돼요. 저평가됐을 때 사야 돼요. 예? 주식 사면 떨어졌다고 울상이고. 예? 아니 그러니까 저평가될 때 사야죠. 지금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진짜 짧은 시간 안에 1위 기업에 그거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사후에 보는 게 아니고. 예. 어쩌면 그게 진짜 비전이고요. 우리처럼 변화에 앞서가는 기업이 없을 겁니다. 본사를 가보면요. 조용해요. 근데 마치 오리가 물길질 하는 것처럼 오리가 쭉 있는 것 같아도요. 그 밑에서는 수없는 발짓을 물깎이로 발짓을 하는 것처럼요. 조용하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처럼 뒤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앞서가는 기업도 드물 거다. 이 얘기를 이런 게 믿어지고도 정말 미치도록 뛰지 않으면 이거는 직무유기고 직무태만인 거예요. 회장님이 늘상 이런 애터미 비즈니스를 만나서 정말 어떤 열정이 없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 애터미를 만나서도 뭔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냐. 내 성공보다 나보다 더 기뻐할 누군가를 위해서 성공해라. 정말로 그렇게 우리에게 호되게 꾸짖었던 정말 막 강의하면서 호닥호닥 뛰었던 너무도 답답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보고 너무도 답답해서 막 그렇게 호닥호닥 뛰었던 그게 생각이 납니다. 정말
그저께도 말씀하신 대로 일과 현실은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꿈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이제 곧 한 해가 저뭅니다. 올 한 해는 어떻게 됐든 때로는 나에게 실망도 할 줄 알아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예? 나는 다 잘났다고 하면요 발전이 있겠습니까? 실망할 줄도 알아야죠. 올 한 해를 반성하면서 내년에는요 정말 한번 미치도록 뛰어야 돼요. 이제 오늘의 시간은 애터미에서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예? 되돌릴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저께 저는 이제 요즘은 추워서 골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김대현 대표님하고 우리 이제 그 골프를 이렇게 이제 가끔 이제 뭐 하지요. 그때 우리 애터미 대표 김대현 대표님은요 라인을 돌고 나면 상투적으로 제가 별명이 사실은 임 장군이에요. 우리 왜냐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장군으로 진급을 못했다 해가지고 여기서라도 장군으로 진급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임 장군입니다. 호울만 좋은 임 장군. 그래서 김대현 대표님이 그래요. 아, 임 장군. 그러면 저도 당연히 예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임 장군. 나는 임 장군을 보면 진짜 부러워. 애터미에 시스템을 만든 리더들을 보면 나는 진짜 부러워. 저는요 하도 들어가지고 무슨 얘기 할지 저는 다 알아. 또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려고 그래요.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진짜 부럽다니까. 예, 이 애터미는 진짜 오래 갈 것 같으니까. 이 애터미는 진짜 오래 갈 것 같으니까. 모든 재무제표를 다 가지고 있는 그분 입에서 사업자가 부럽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애터미의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애터미의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이 부럽다고 하는 거예요. 또 엊그저께는 IPO 전문가, 우리나라 수백 개 기업의 주식을 상장을 시켰던 전문가들이 회장님 초청으로 본사에 와서 세상에 이런 기업은 본 적이 없다. 아마 자기네들은요 많은 기업을 상장하면서 그 기업을 갈 때 100점이겠다 하고 막상 가서 자료를 보면 70점, 50점, 30점. 나 이거 저 상장 못 하겠습니다. 나 안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상례인데 아마 여기도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해서 점수를 한 3, 40점이나 생각하고 왔겠죠. 와서 자료를 보니까 어때요? 볼수록 50점, 70점, 100점, 아니 200점. 그랬다는 거예요. 회장님, 오늘이라도 상장 가능합니다. 네? 오더만 주면 오늘이라도 상장 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정말 세상을 헛살았다. 이런 기업도 있구나. 예.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당연한 걸로 생각한다. 당연한 걸로.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전에 수천 명이 모여서 막 요즘 새로운 분들에게 옛날에 일산 킨테스에서 세미나 할 때 우리가 아이돌도 3분의 1만 쓰고 서너 시간 쓰는데도 3분의 1 쓰고도 많은데 우리는 1박 2일임에도 불구하고 15,000명이 모여서 제가 회사 소개를 첫 시간에 했는데 상상을 초월하고 나와서 봤더니 2, 3천 명이 자리가 없어서 자판 깔고 쭉 앉아있는 그런 얘기를 하면 거기 왔던 사람들은 다 보는데 지금 오는 사람들은요 그냥 감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 양반 뭔 소리 하는 거야. 네? 우리 여기 다 여기도 지금 다 화면으로 안 보이니까 코로나 이렇게 딱 대충 보면 제가 코로나 전 세대뿐인지 이후 세대뿐인지 다 아는데 정말 가관입니다. 그때 제가 회사 소개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애터미는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된 기업이냐 우리 회사는 60년이 넘은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 왜? 회장님의 모든 인생이 여기에 다 묻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60년이 넘은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의 당시에 그때 회장님이 100억을 기부했습니다. 100억을. 제가 그때 그랬어요.
지금 기부한 100억보다도 초기에 신림동에 그 있을 때 회장님께서 집에 이런 한 푼 못 갖다 주고 매출이 한 달에 몇백만 원 뿐이 안 됐을 때, 그때 그 신림동 뒤에 초등학교 막 뉴스에 급식을 못한 아동이 있다고 했을 때 회장님이 그 교감 선생님에게 20만 원을 드리면서 어떻게 이거라도 많이 해결이 됩니까 했더니, 이거면 수십 명의 어린애들이 점심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넉넉진 않아서 많이 보태주면 모르지만 내 이거라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회장님이 돌아서서 없을 때 도와야 있어도 돕는다라는 말을 혼잣말처럼 하고 들어갔어요. 제가 그때 그 15,000명이 모인 곳에서 그랬습니다. 그때 20만 원이 지금의 100억보다 더 크다고. 그때 20만 원이 지금의 100억보다 나는 더 크게 느껴진다고. 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5,000명이 모이잖아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쉬는 시간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쉬는 시간을 주잖아요. 나갔다가 들어오면 세미나 끝났습니다. 예. 장례 정리하는데 서너 시간 걸려요. 나갔다 들어오면 끝나서 다시 나가야 돼. 그러니 쉬는 시간을 뭐 어떻게 해요?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 세대 오신 분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이게 지금 공감이 안 가죠. 그러면 야, 많이 모였네.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인천 하얏트 호텔에서는 또 4,000명 가량이 있고요. 수원 나비돌에 수천 명이 있고요. 양재 더케이 호텔에 수천 명이 있고요. 강원도에 무슨 저 뭐죠 하나 리조트에 수천 명이 있고요. 본사에 또 수천 명이 있고요. 또 어디에 저쪽 우리 또 속리산에도 수천 명이 있고, 전라도에 대명 리조트에 수천 명이 있고, 경상도 경주에 더케이 호텔에 거기는 더 많이 와요. 4, 5천 명 와, 5천 명 와. 그러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옆에 코모도 호텔에 한 3천 명 와. 부산 백스코 와. 예? 그리고 이제 무주 구천동 쪽에 자리가 없으니까 준비를 하고, 또 우리 오로식품에 10,000명이 들어가는 세미나 장소 지금 다 젖었잖아요.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를 당한 거라니까요. 예. 그래도 자리가 없어서 센터에서 그거를 봐야 되고 꼭두 새벽부터 줄이 서 있어요. 왜? 개인 사정상 표를 구해가지고 못 오는 분 그거라도 어떻게 얻어서 들어갈까 싶어서, 참 이게 애터미에서만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예. 참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참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거는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요 그런 의식이 없어서 지금 같은 의식 당연했어요. 그러니까 모이고 하는 건 당연한 걸로 알았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당연한 건 없다. 앞으로 다시 코로나가 정리가 돼서 그런 시간이 주어지면요 정말 가슴이 뭉클할 것 같아. 왜?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비전을 보고 감동받았던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걸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예, 정말 알았다고요. 예, 정말 그 시간이 다시 오면은요 정말 감동이, 예, 감동의 물결이 흐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글로벌 기업이니까 진출을 합니다. 글로벌 생각하면요 좋은 점도 있고 가슴 아픈 점도 참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 글로벌은요 내 성질대로 터지지 않아요. 내 성질대로 절대 안 터져요. 성질 부리면 성질대로 망치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셀프 리더를 찾으셔야 됩니다. 글로벌은 셀프 리더, 스스로 할 수 있는 리더. 그런데 내가 짝사랑하는 리더는 안 돼요. 특히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면 우리 같은 마음인 줄 알고 제품 주고 돈 주고 마음 주고 다 주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진짜 많다니까요. 나는 저도 그랬지만 그런 거를 제가 해 나가면서 저는 그래도 뭐 돈을 버는 리더니까. 근데 가보면 이제 판매사, 이제 팀장, 참 수당을 받으면 얼마나 받는다고 거기까지 나와가지고 그거 라인 한번 키워보겠다고 그 사람들 점심까지 저녁까지 해결해 주면서 있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짠해요, 짠해. 근데 좋은 결과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 사람들의 사고는요 우리하고 다르다니까요. 예, 우리하고는 너무도 달라. 그런데 그래서 참 우리가 글로벌은
지혜롭게 내가 매번 도와줘야 되고 매번 케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라. 예. 왜 이형만리 있는 사람은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케어합니까? 셀프 리더를 찾아야 돼요. 예. 그걸 우리가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많은 사람들이 히잡 쓰고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돼 버렸네요. 그러고 봤더니 그런가요? 네? 괜찮나요? 네? 지금 저 양반 잔소리 진짜 많네.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빨리 해야 될 것 같네요. 인도네시아에 갔더니요, 히잡 쓰고 오신 분들이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뭔가 얘기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여기도 벌 키우는 게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양봉을 알아. 벌 우리도 여기도 있대. 그래요. 그러면 우리 사업이 벌 키우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여왕벌을 찾으세요. 노알 제리만 먹는다는 노알 제리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벌이 수십만 마리가 왕성하게 일을 해도 그 노얄자리만 먹는다는 여왕벌이 사라지면 이 왕성하게 일을 했던 일벌들이 1시간 내에 수십만 마리가 어디로 간지 싹 사라집니다. 여왕벌을 찾으세요. 제가 그 얘기했다가 사흘을 보댔겠습니다. 저한테 와서 왜 일벌이 필요 없냐고. 자기가 아무런 생각해도 자기는 일벌이거든. 근데 자기를 필요 없다고 한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 리더를 찾으란 얘기지. 진짜 사흘을 보냈겠다니까요. 와가지고 저기요. 먼저 통역이 데리고 와. 통역. 저기요. 일벌이 왜 필요 없냐고. 여기 계신 분들 절대 거기 가서 그 외양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보대끼고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태국을 안 갔습니까? 또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해서 제가 배웠으니까 여기서는 절대 여왕벌 얘기를 안 해야지. 그리고 여왕벌 얘기는 안 하죠. 그래서 내가 고민 끝에 야구로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야구는요 1회부터 9회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1회 안타 하나 치는 것도 엄청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야구에서 1회 안타 하나 치고 2회 안타 하나 치고 9회까지 안타 하나씩을 치면 점수 하나도 안 나고요. 비기는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승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안타 하나 칠 거를 1회 초든 9회 말이든 3회 초든 이 안타 9개를 집중해서 다 쳐버리세요. 그러면 이길 확률이 70% 80%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싸해요. 이상해. 그러고 봤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야구를 모른대. 태국은요 야구가 활성화 안 돼 있어요. 야구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통역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야구가 없다고, 야구를 모른다고. 그럼 어떻게 통역을 했냐고.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시면 거기 그 문화도 알고 얘기해야지. 우리 식대로. 또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는요, 우리 샴푸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좀 딱딱해서 샴푸도 잘 써야 된다. 우리 애터미 샴푸가 최고인데 샴푸 사용을 잘하세요. 여러분도 머리 감을 때 어디부터 감습니까? 정수리부터 감아요? 어디부터 감아요? 그랬더니 뭐 서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 맨 먼저 감는 것은 눈부터 감아야 됩니다. 눈을 안 감으면 맵잖아요. 그랬는데 여기는요, 눈을 감는다는 언어가 없어요. 네? 실제로 물어보세요. 눈을 감는다. 우리는 알아들어. 눈부터 감으세요. 근데 걔네는요, 그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알고 뭐 얘기해야지. 진짜 이상한 사람들요. 예. 야구 1회 안타, 2회 안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리더라는 놈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그걸 해줘야 되는데 어찌됐든요 우리가 글로벌 쪽은요 우리 애터미의 어떤 돈보다도 문화를 주입시켜야 됩니다. 문화. 애터미의 문화가 이런 문화다. 왜? 문화는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시스템을 통해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문화를 알면요 그 사람은요 떠나지 못할 겁니다. 못 떠나면 오래 가면 애터미에서는요 무조건 성공해요. 그래서 우리 동남아시아의 그 리더를 이렇게 할 때 조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지혜롭게 또 우리 파트너분들도 보면
약간 차가운 머리로 셀프 리더 예를 들어서 다 알고 있을 것 같지만요 얘기를 해줄 부분이 미용실 하는 분이 베트남에 있다 그러면요 미용실 하는 분에게 얘기하지를 말고 미용협회장을 데리고 와 미용협회장 세탁소 아줌마 세탁소 협회장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우회선을 찾으라고 자꾸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요 옛날 말레이시아하고 뭐 이렇게 열릴 때 보니까 여기서 물건을 주문해서 보내잖아요. 100만 원 보냈더니 일주일에 다 팔아. 200만 원어치 보냈더니 또 다 팔아. 물건이 떨어졌대. 또 보내. 야, 저기 진짜 리더 나왔다. 예? 물건을 그렇게 잘 파는 거야. 진짜 리더가 나왔다. 그 리더 아닙니다. 막상 딱 오픈하면은요. 판매사도 못 가. 판매사도 못 가요. 그러니까 물건을 잘 판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리더인 줄 우리는 착각하는 부분이 많아.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뚜껑 딱 열면요. 그냥 거기서 물건만 팔았던 분이지 판매사도 못 가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래서 글로벌은 지혜롭게 적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이고 요거는 이제 그냥 생략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할까? 자 빠르게 할게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모였으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회사가 여러분들 회사가 불안합니까? 네.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요 3년 5년 된 회사는요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검증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저도 군생활 하다가 나와서 처음으로 다단계를 이렇게 접했는데요. 회사가 없어졌대요. 아니 군대가 없어지는 거 봤어요? 아니 국가의 군대가 없어지는 걸 봤냐고요. 저는요 없어진다는 것 자체는 머릿속에 없었다니까요. 정말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회사의 존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경영자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쩌면 그래서 방한길 회장님이라는 분을 내 눈에 띄었고 내가 그냥 붙잡을 수 있는 그 눈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회사가 불안하냐? 그렇지 않다. 자, 두 번째는요. 제품에 뭐 불만이 있어요? 아니 우리처럼 제품이 리더십이 달려서 사업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냐고요. 예? 제품에 불편이 없잖아요. 좋지 않은 제품 비싸게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보상 플랜. 내가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요. 내가 한 만큼 달라고 하지 한 만큼 이상 달라고도 않고 덜도 말고 더도 말고요. 한 만큼만 보상해 주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게 우리 애터미처럼 정의로운 마케팅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 다음에 경영자가 부족합니까? 네. 어디서는 경영자가 이상해서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부가 축적된 경영자가 우리에게 24시간 우리하고 이렇게 같이 호흡하는 경영자가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예? 비서가 써준 5분 동안 친애하는 사업자 여러분 연말을 맞이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쓰고요. 안 만나. 우리는 말이 많거든. 예? 싱그럽게 말이 많다고 우리는 사실은요. 표정들이 왜 말이 없는 것처럼 그러고 있어. 원래 말 많아 우리는. 예? 그러니까 안 만난다니까요. 그냥 징그러우니까. 그리고 그것만 하고요. 자기 돈 쓰기도 바빠 돈 쓰기도. 그런데 우리 회장님 봐보세요. 우리하고 24시간 호흡을 같이 하는 경영자입니다. 처음에 회장님이 정말 회사를 이용해서 다 돈 벌어 가라. 예? 회사를 위해서 헌신봉사 안 해도 된다. 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은요. 원래 사기꾼은 저렇게 사기치는 거라고 예? 하나님 팔아서 사기친다고 그러고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이날 이때까지 예, 그 돈을 목적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그런 경영을 했더라면요.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돈 쓰기도 정신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24시간 우리하고 같이 경영자는요. 우리 자랑스러운 경영자잖아요. 경영자 믿고 따르는 분이 70% 80%그 영향을 주는데 부족함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성이나 확장성이 없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국내에서만 한다. 그러면요. 지금 회원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3만 달러가 그때 당시에 2만 달러가 넘고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게 자랑이라고 인구 많은 것도 자랑이니까 전 세계 그때 7개국인가 8개국뿐이 없어요. 자랑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우리 한국에서만 하게 되면은요, 시장성에 제한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글로벌로 확장성이, 우리처럼 이렇게 확장성이 큰 비즈니스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가슴이 벅차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내가 만든 이 시스템이 3대까지 상속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이 3대까지 상속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이 시스템이 3대까지 행복을 물려줄 수 있다. 예? 돈보다도 더 중요한 3대에 걸쳐서 행복이 내려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따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행복을 3대까지 줄 수 있다. 가슴 벅차죠.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성장 동력이 무궁무진한 마케팅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첩하게 행동하자. 여기서 민첩하게라고 하는 것은요, 집중과 몰입을 하자. 아까 야구 게임처럼. 예. 우리 이성현 박사님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빠삐용 영화 얘기처럼 시간 낭비하지 말자. 예. 빠삐용은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서 열 몇 번을 탈옥을 시도했고, 그 동안에 평생이 나이를 다 먹었어요. 자기는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억울하다, 평생을 되뇌었어요. 그런데 영화 말미에 12명의 배심원들에게 끌려가서, 배심원들이 내린 제목이 뭐예요? 너의 죄는 인생을 낭비한 죄다, 시간을 낭비한 죄다. 거기에서 빠삐용이 무릎을 꿇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의 죄는 시간을 낭비한 죄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은요, 그냥 미치도록 하세요. 천천히 하겠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만두는 것도 징그럽게 천천히 그만둬요. 비즈니스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비즈니스는 어떤 사람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 세미나 갔다 와서 전 건들지 마세요. 저는 천천히 할 겁니다. 천천히 그만둬요. 예. 비즈니스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한 해가 마무리가 다 됩니다. 자, 금년 초 생각해 보세요. 3년 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엊그제 같아요. 그렇죠? 엊그제 같아요. 그 엊그제 같은 시간이 앞으로 3년이 지나오잖아요. 그러면은요, 나의 변화, 내 팀의 변화, 우리 가족의 변화, 애터미의 변화를 다시 한번 되뇌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는 동안 우리가 이를 악물고요, 인계점까지 한번 끓입시다. 평생을 인계점까지 한 번을 못 끓이고 70도 80도 끓이다가 식혀버리고, 인계점까지 끓이는 건 액체가 기체로 변한다는 거거든요. 변한다는 게 아니고 새로움의 시작이에요. 엄청난 변한 거예요. 예? 소위 흑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 변화, 바뀌는 새로움의 시작이라니, 다시 시작. 그러니까 한 번은 인계점까지 끓여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갈 때 한이 없는 삶을 살고 가는 거예요. 꼭 애터미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 뭐를 시작하잖아요. 인계점까지 한 번은 끓여야 됩니다. 그런 오기도 좀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예, 애터미 하는 동안 인계점까지,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그렇게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대로 시간이 가면요, 예, 다 될 거니까. 하여튼 용기 잊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코로나는 백신이 있을지 몰라도요, 가난에는 백신이 없어요. 만약에 백신이 있다라고 하면요,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애터미 플랫폼 비즈니스가 백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100세 시대에는요, 이 애터미는 선택이 아니라 애터미는 필수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들 성공하세요. 네.